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 가세자 부가가치세 홈택스로 어떻게 신고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제 채널 이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홈에 들어오면 여기에 재생 목록을 가보시면은 우선 여기에 소득세 신고, 인건비 신고, 부가세 신고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내가 부가세 신고 영상을 한번 쭉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들어가셔서 영상이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 번호를 달아놨습니다. 부가세는 부가 01, 부가 02 이렇게 달아놨고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 01, 소득 02 이렇게 달아놨으니까 제가 부가세 02번 영상 참고하세요 이러면 여기 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뒤로 가시면은 저는 항상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저 이거 신고한다고 지금 PPT만 60장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설명이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은 제가 더 보기란이라든지 아니면 고정 댓글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국세청 업데이트가 신고 기간에 딱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공지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세법이 개정이 잦다 보니까 1년을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충 설명을 그러니까 어떻게 개정이 되었다 이런 보충 설명을 거기에 제가 적어 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꼭 보세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한번 가보시면 제가 국세청 공지라든지 이런 거를 세무일지 이런 거를 매달 남겨놓으니까는 참고하실 분은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화면 상단에 여기 무슨 메모 같은 게 한 번씩 뜨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혹시라도 03번 영상 참고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찾으신 분이 있을까봐 거기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있는 멘트가 나갈 때는 그 위에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거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택스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은 바로 사업장 이름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업장 본인 이름이 나오고 사업장 선택이라는 메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내 이름으로 된 사업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각각 사업장마다 하는 게 원칙이라서 내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각각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가 아무리 복잡하다 보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은 영세율은 거의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면세도 약간 복잡해서 과세 면세 겸용 사업자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제외를 시키고요. 그리고 부동산 사업자는 제외시키겠습니다. 부동산은 아예 신고하는 방법이 거의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보러 오신 분은 다른 데 가서 영상을 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영상 화면으로 의제 매입세 공제에 관한 그 설명만 해도 제가 20분이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20분을 설명을 한다 그래도 그 이해하시기 꽤 어려운 부분이라 가지고 제가 그거는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식당업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지금 좀 부가세 신고가 어려운 게 배달의 민족이나 온라인 매출을 따로 그 매출을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나 이런 거를 계산을 다시 본인이 이해를 하시고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요. 그래서 조금 의뢰를 하세요. 이분들은 신고 대리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의뢰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뒤로 한번 넘어가시게 되면 자, 신고 기간만 되면 이런 내비게이션이 뜨는데 저는 별로 좀 구질구질해서 싫어합니다. 신고 기간에만 뜨고요. 보시면 이제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한번 보실 게 뭐냐 하면은 2021년 2기 확정 부가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있고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멘트가 뜬 사업장만 이제 연장 대상이고요. 아니면은 1월 25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접기 하시면 평소대로 보이는 그 화면이 뜨죠. 그 신고 납부의 부가가치세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신고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팝업이 뜨죠. 지금 간이가세자 신고 영상을 먼저 올렸더니 이제 질문들이 막 오는데 그 대부분이 이거를 안 읽으시더라고. 이거를 1월 1일에 바로 모든 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말일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하고 11일까지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돼야지 이거를 조회를 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금융회사에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한 15일 이후에 하는 게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끌고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저번에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팝업이 뜹니다. 이런 팝업이 뜨게 되면은 자료 제공 일정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 나는 여기에 해당되니까 며칠 날 하면 되겠다, 며칠 날 하면 되겠다 꼭 읽어보시고요. 팝업도 크게 떴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다행히 이게 제공일이 다 지나가지고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데, 먼저 하실 분은 이걸 꼭 고려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나와 있고 일반과세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정기신고니까 정기신고로 들어가면 되고요. 옆에 보시면 신고 내역 조회에 있고요. 신고 부속 증빙 서류 제출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고 부속 증빙 서류 제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딱 한 군데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신고 내역 조회는 여기 가시면 납부서 뽑을 수 있고요. 신고서 뽑을 수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모르고 납부서를 안 뽑았다 이러면 여기 가서 하시면 되고요. 옆에 보시면 예정고지세액 조회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세정지원으로 이제 안 내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예정고지는 여러분들 거의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해당되시는 분이 있는지 그래도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도움 서비스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뒤로 가셔서 기본정보 입력이라고 여기 화면이 나오죠. 여기에 확인 누르면 다른 거 다 불러오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이제 여기 조금 신경 써야 되죠. 여기 제가 써놨는데, 일단은 영세율 여러분들 없으니까 여기 네 번째 칸 그 기타 서류 제출에 영세율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세율 있으시면 그 기장사무실 가세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여기 보시면은 매출 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 체크가 되어 나올고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아까 제가 가정을 했죠. 부동산 분은 여기가 주소가 아니라고 딴 데 가보시라고. 네,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으신 분만 여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내가 신용카드를 발행을 한다 이러면은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자화폐 결제 명세서, 이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여러분들 현금 매출 명세서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대손세 공제 신고서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매출분 체크하시고요. 예정신고 누락분 이것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가세 표준 명세 체크하시고요. 면세 수익 금액 있으신 분들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입세액, 경감 공제세액이라고 있는데, 여기 매입처별세금 계산서 합계표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나올 거고요. 수출기업 이거는 영세율에 해당되니까 여러분들 해당사항 없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신고 부속 증빙 서류 제출 이거라고. 만약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을 여기 취득하신 경우, 그러니까 차량 말고 건물, 기계장치, 그리고 비품 중에 좀 값이 나가는 거 이런 거 취득하신 분들은 여기 계약서를 여기에 첨부해 달라라는 얘기거든요. 요거는 뒤에 가서 한번 더 팝업이 뜰 거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합계표 여러분들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이거 체크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식당,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아까 우리는 없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창, 광주, 재활용 해당 사항 없고요. 과세 사업자 전환 이거는 해당 사항이 있어도 이건 작성을 실무상으로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손세액 변제 신고서 여러분들 해당 사항 없을 거고요.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거 부가 03번 영상 한번 그거 보셔가지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신고서라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2022년도 7월 달에 신고하는 부가세 신고분부터 이게 해당이 될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정신고 누락분 여러분들 예정신고 안 하니까는 뭐 해당 사항 없을 거고요. 그리고 기타 공제 매입세액 체크해 주시고요. 자, 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대손처분 받은 세액이라고 있는데, 이거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거 체크가 돼 있는데
잘못 체크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 여기 체크하시고요. 밑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신용카드 매출 있는 경우에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셔서 기타 제출 서류, 영세율 제외 여기에 보시면은 동물 진료 등등 이게 수의사 같죠. 그리고 건물관리 명세서 여러분들 해당 사항 없고요. 사업장 현황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당되는 분 있으면 이거 자동 세팅되어 나올 겁니다. 주로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미용실 해당이 되어 나올 거고요. 매출 처변 계산서 합계표, 면세 매출이 있는 사업장은 이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매입 처별 계산서 합계표, 면세 매입이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걸 체크해주면 되는데 면세 매입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밑에 경감공제 내역, 가산세 예정고지에 해당되신 분들은 반드시 화면 하단에 선택사항 체크를 해야 된다랍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정고지세 내가 있다, 냈다 이러면은 아까 거기 가서 조회 한번 해보시고 있다 그러면 여기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부가세 2배로 내죠. 그리고 전자신고 공제세액 이것도 체크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 있으신 분은 가산세를 체크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없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해당 사항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갔더니 이런 팝업이 뜨죠. 자, 이렇게 팝업이 뜨면 한번 곰곰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신고할 시간이 많으니까는 이렇게 한번 보고 저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해야지 실력이 계속 늡니다. 귀하는 조기환급 대상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를 선택하였습니다.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샀으면 계약서나 대금 입금 내역이 있을 거고요. 기계장치 샀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서 대금 입금 내역이 있을 거고요. 차량 운반구, 차량 자동차 등록증 대금 입금 내역 이거를 요 밑에 경로로 가서 증빙 제출을 제출하라 이 말인데 이게 왜 떴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차량,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기 때문에 팝업이 뜹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게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나 2차 확인증을 여기에 첨부를 해라 라는 말이고 요 밑에 제출 경로가 있죠. 제출 경로 가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가시면 제가 이게 신고서 화면을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보시면 이게 신고서라는 거고 이제는 이제 여기서 작성하기 들어가서 작성을 하면 여기에 금액이 하나 불러오고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데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입력하는 난이 있고요. 과세표준 명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감공제세액이 있고요. 최종 납부 환급 세액이 있고요. 국세환급 계좌신고, 명세율 상호주의, 면세수익금액, 계산서 발급 및 수치, 명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거 다 입력하면 이제 부가세 신고가 끝나는 거게 되겠죠. 자, 이제 한번 여기 들어가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뒷장 가시면 이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을 여기에 다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세금계산서를 내가 발급을 했건 신용카드를 발급했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했건 아니면 발급하지 않았건 모든 매출을 여기에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발급분 여기에 작성하기 넘어가시면 보시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조회 및 불러오기는 기본정보 입력의 신고기간에 맞추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중간에 개업했으면은 개업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자료가 불러올 거고 내가 계속 사업자다 그러면은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까지의 자료가 알아서 불러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여기 클릭하시면 이런 팝업이 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는 정확하게는 네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네 책임이다 이런 말이고요. 확인하시면은 작성이 돼 있죠. 1번에 보시면은. 그리고 요거는 어렵지 않은데 첫 번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 11일까지 전송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밑에 또 보시면은 종이세금계산서 그리고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습니다. 내가 해당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해당 사업자라서 종이로 발급한 게 있다. 요즘 거의 없긴 합니다. 종이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다 수기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똑똑똑똑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어떻게 조회하나? 옆에 2번 보시면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라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밑에 자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2일부터 전송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 나와야 정상이고요.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앞에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에 여기에 넣으셔야 됩니다. 다 일일이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입력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출처별 명세 작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거기에 화면에 뜨는 분은 여기에 적어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을 발행한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작성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가시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그 전자로 발행한 것과 내가 종이로 발행한 것과 그리고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의 합계가 여기에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된 나의 매출을 여기에 다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합계가 여기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후 이동하시면 신고서 부분에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보시면 1번에 작성이 되어 나오죠. 아까 거기서 작성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2번 과세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이거는 없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여기 한번 작성하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작성하기 누르시게 되면은 위에는 부동산에 관한 매출을 입력한 날이고 우리는 부동산 없다라고 가정했으니까 작성 안 하시면 되고요. 밑에는 영세율분입니다. 우린 또 영세도 없다라고 가정했죠. 자, 그러면 과세분 보시면 과세분에 신용카드 매출금액 등 발행집계표 여기 작성하기 가시면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대행 사업자를 통해서 결제한 신용카드 자료 등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업체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그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나 사업자 본인이 직접적으로 카드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는 여기 나옵니다. 국세청 자료에 줘야 됩니다. 하지만 뭐 온라인 매출, 내가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기요 그리고 쿠팡, 뭐 네이버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 같은 경우는 여기 줘야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09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매출 잡으시고 오셔야 돼요. 나는 온라인 매출 없고 그냥 매장에서 발생하는 내가 끓는 매출이 전부 다 이러면은 여기에 발행 내역 조회하고 그리고 카드 단말 기사나 카드사에서 조회된 매출하고 이거하고 똑같나 한번 비교는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죠. 근데 조회된 금액이 부가세와 세액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공급 대가가 나오고 있죠. 자, 해당 과세 기간에 맞게 조회 및 입력하세요 했고 지금 2기 확정이기 때문에 3, 4분기 조회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매출 계획을 적고요. 그리고 뒤로 가보시면 이건 현금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도 이렇게 해당 과세 기간에 맞게 조회를 하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하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 합계에 255만원 이거를 저는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와서 다시 그 금액을 조회했으니까 적으시면 됩니다. 조회된 금액 공급 대가를 적습니다. 여기는 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적으시고요. 각각 신용카드 2084만원, 현금영수증 255만원 이렇게 적어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는 나는 신용카드도 발급했는데 세금계산서도 발급했다 하는 부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자, 이제 저장 후 이동하시면은 이렇게 한 번에 입력되어 있죠. 근데 나는 공급 대가를 입력했는데 여기 나올 때는 공급 가액과 세액이 분리하여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자, 4번에 기타 금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세금계산서도 발행 안 했고요. 신용카드 발행 안 했고요. 현금영수증도 발행 안 한 부분을 여기에 적습니다. 현금만 받고 어떤 증빙을 발급 안 한 부분의 금액의 합을 여기에 적으시면 되고요. 이건 직접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 후 이동하면 이제 신고서 화면에서 신용카드 금액이 적혀 있을 거고요. 기타 매출분 금액이 합계가 적혀 있을 겁니다. 여기에. 그리고 나머지 영세율 2개 신경 쓰실 필요 없으시고요. 예정신고 누락분 여러분들 해당 사항 없으시고요. 대손세액 가감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는 3개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1번, 3번, 4번이고 1번은 세금계산서, 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모두 여기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발행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여기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매출이 있다. 그러면 그 4번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과세 표준 명세라고 있습니다. 작성하기 한번 눌러보시면 자, 이미 작성한 매출 금액이 합계 땡땡땡땡과 금액이 일치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 내가 도소매도 하고 있고 제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매출 금액을 분리해서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을 내가 1원이라도 다르게 썼다 이러면 매출 금액의 합계와 과세표준 명세 합계가 다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번 가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금액이 분명히 입력된 금액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일치시켜주고 저장 후 이동하면 넘어가죠. 넘어가면 과세표준 명세에 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출 다 입력하신 거고요. 뒤로 가면 이제 매입세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수치 일반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성하기 누르시면 자, 매출에서 본 똑같은 화면이 뜨고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하면 똑같이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하면 여기 11일 이후에 조회된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없는지 조회해 보시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밑에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여기 수기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종이세금계산서로 받은 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 가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종료일 다음날 12일부터 전송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조회됐다. 여기에 조회됐다. 이러면은 그것도 같이 수기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신고서 화면 보시면 여기 작성하기 되어 있어서 금액과 세액이 나올 거고요. 밑에 10-1번은 여러분들 해당 사항 없으시고 그 다음에 11번 세금계산서 수치분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있으신 분만 요거는 보시면 되고요. 내가 기계장치, 건물, 차량 운반구 산 게 없다 그러면 요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작성하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자산 취득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고 기간 중에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등을 취득하고 교부받은, 그러니까 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있는 경우에 여기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자산 종료라고 있는데 그냥 취득한 자산의 종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정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번 기회에 차량 2대를 샀다라고 보면은 차량 운반구 건수 2, 공급가액 500, 세액 50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세금계산서를 한번 샀고요. 신용카드로 한번 샀다 이러면 각각 그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정 한번 하고 갈게요. 세금계산서 수치분 270만원짜리 차 산 거는 소나타 매입이라고 하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넘어가고 뒤에 가서 한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입력 완료하시면 되고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일반 매입에 되어 있던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 금액이 밑으로 세금계산서 수치분 고정자산 매입 11번으로 자동으로 빠져 있을 겁니다. 그 금액이. 합계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류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일반 매입은 10번에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은 11번에 분리해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해당 사항 없고요.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해당 사항 없을 겁니다. 자,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14번 작성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 매입이라고 있고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봤는데 그냥 세팅이 돼 있죠. 하나는 마이너스 230이고 하나는 230이고 아까 제가 신용카드로 고정자산을 그 240만 원짜리 아까 차를 샀잖아요. 그게 여기에 세팅되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작성하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이렇게 있고요. 반드시 읽으세요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내가 사업용 신용카드 이번에 등록 안 했는데 그래도 신용카드 쓴 거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전표 있잖아요. 그 종이로 발급받은 전표를 직접 여기 입력하셔야 되고요. 자, 간이가세자한테 발급받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간이가세자 공제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여기에 집어넣으시고요. 당연히 사업용으로 쓰신 경우에만 여기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세 이런 거는 당연히 여기에 안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면 자동으로 다 땡겨오고 자동으로 다 설정할 수 있으니까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꼭 하시고요. 이거 예상외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등록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현금 영수증이나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 그리고 법인카드는 등록
안 하셔도 바로 자동으로 되거든요. 사업용 신용카드 여기 등록을 하신 분들은 여기 조회하기 누르면은 조회가 됩니다. 자, 뒤로 가보시면 현금 영수증 매입 내역 누계 조회라는 게 있는데 한번 보시게 되면 조회 연도 그리고 전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당 과세 기간에 맞게 조회하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죠. 공급가액하고 부가세하고 따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읽으세요. 부가 03 영상 참고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과 관계없는 매입을 공제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 시에는 현금 영수증 수정, 세액공제, 확인 변경 후 불공제 대상 매입은 제외하고 공제할 금액과 세액만 입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여러분들? 자, 뒤로 한번 가보셔서 일단은 현금 영수증은 여기서 한번 조회를 했다 치고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조회라고 했습니다.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해당 과세 기간에 맞게 조회하고 입력하세요 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저는 전체로 했고요. 그 다음에 상하반기 있고요. 지금 하반기예요. 근데 여기는 현금 영수증과 다르게 공급 대상 금액이라고 나와 있고 공급 대가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적는 난에는 공급 가액과 세액을 분리해서 적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조회해야 되나? 자, 여기 보시면은 총 거래 건수에 대해서는 공급 가액과 부가세가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 대상 금액을 보시면 이거는 총 공급 대가를 여기에 적어놨죠. 이거를 어떻게 분리해야 되나, 어떻게 조회해야 되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그 불공제 대상 매입은 제외하고 라는 이거는 어디 가서 또 해야 되나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건 신고서 화면이 아니고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가셔야 됩니다. 자, 홈택스 메인 화면에 조회 발급에 현금 영수증에 현금 영수증 수정, 매입세 공제 금액 조회, 매입세 공제 확인 변경이 있고요.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확인 변경이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부가세 매입세 공제 시 유의사항 안내, 부가세 매입세 공제 시 선택 불공제 업종 보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불공제로 처리할 게 뭔지 알려주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모르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어떤 게 불공제 되구나 라는 거를 체크하시고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내가 쓴 내역이 나오죠. 내가 쓴 내역이 여기에 보면은 공제 여부 결정에 공제 불공제가 있습니다. 내가 쓴 내역 중에 혹시나 내가 가사용으로 썼다 그럼 불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불공제 체크하시고요. 소형 승용차 샀다 그럼 불공제거든요. 불공제 체크하시고 나는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체크를 해주니까 자세한 거는 네가 체크하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보시면은 이제 조회가 되죠. 매입세 공제 금액 상세 내역이라고 있는데 여기 건수하고 공급 가액하고 세액하고 나눠져 있죠. 여기에 합계 금액 보시면은 아까 부가세 신고 화면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누계의 하반기 공제 대상 금액 합계랑 똑같습니다. 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이걸 먼저 조정하시고 거기에 불려 나오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거거든요. 자, 공급가액하고 건수하고 공급가액 세액 나오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한번 해보시면은 사업용 신용카드 217건 그리고 공급가액 828,583만원 그리고 세액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봤는데 현금 영수증하고 다른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도 동일하게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작성하고 나오면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럼 보시면 이제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입력 완료하시면은 이제 신고서 화면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의 금액이 작성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6번 이거는 아까 기본 선택사항에 선택하신 분만 뜨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작성하기 클릭을 하시면은 부가 03번 영상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놨고 보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 차량 운반구를 매입을 했는데 아까 소나타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 소나타라고 한지 모르셨겠지만 그걸 여기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 소나타라는 가정을 했고요.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그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화면에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매입
받은 세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작성하기 누르시면 또 화면이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옆에 3개 탭은 여러분들 해당 사항 없으실 것 같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불공제 사유 보시면은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소나타 같은 그런 차량 매입했을 경우거든요. 아까 세금 계산서 270만 원 주고 소나타 샀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입력하고 입력 내역 추가하시면 밑에 알아서 이제 작성이 돼 있죠. 작성하시고 저장 후 이동하시면은 다시 신고서 화면으로 나오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16번에 그 금액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매입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밑에 납부 세액 보시면은 이게 지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한 금액이 되겠고요. 여기서 경감공제세액 빼줘야지 이제 우리가 납부할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18번 작성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누르시면은 전자세액 공제라고 있는데 10,000원 나올 겁니다. 여기 입력 완료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른 사항 여러분들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등 있는데 내가 신용카드 매출이 있으신 분만 이거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한번 작성하기 눌러보시면은 이것도 자동 계산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에 반영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를 자동 계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 공제받은 거 종합소득세 때 수익으로 보겠다 이 말이거든요. 확인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공급 대가가 여기에 나와 있게 됩니다. 아까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제금액 그대로 뜨면은 여기 계산은 자동 계산되니까는 신경 쓰실 필요 없으시고 입력 완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반드시 읽으세요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납세자는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간이가세자는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만 적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직전 연도 공급가의 10억 초과 사업장은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을 하시고요. 저장 후 이동하시면 경감공제세액 내역에 보시면은 18번에 10,000원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여기 금액이 나와 있죠. 그리고 20-1번은 해당 사항 없고요. 그리고 이제 다 했습니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여러분들 없으시고요. 예정고지세액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 넣으셔야 됩니다. 자, 27번 보시면 이게 이번 기회에 납부할 부가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 환급금 계좌 신고라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27번에 마이너스가 떴다 이러신 분은 여기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 상호주의 여러분들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면세사업 수익금액 있으신 분들은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계산서 발급 및 수치 명세라고 있는데 우리는 아까 면세사업자 아니라고 했으니까는 계산서 수치 금액만 있을 거잖아요. 그럼 작성하기 눌러서 들어가셔서 아까 하시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라고 있는데 여기 전자계산서 자료 조회 있고 전자계산서 불러오기 있습니다. 조회하시고 불러오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후 이동하시면 계산서 수치 금액에 그 83번의 금액이 오죠. 그럼 이제 신고서는 다 작성을 하셨고요. 자, 뒤에 가면 사업장 현황 명세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해당하시는 분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식점업, 그리고 숙박업,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아마 코드별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게 메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똑떨어지게 정확한 금액을 적는 게 아니라 대략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적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밑에 보시면 기본사항 있죠. 자가타가 구분, 내가 임대해서 쓰는지, 내 건물에 내가 하는지, 그리고 대지, 건물, 뭐 이런 종업원 수, 승용차, 뭐 화물 뭐 이렇게 있는데 계약서 보고 적으시면 되고요. 객실수, 의자수, 탁자수, 뭐 주차장 유무 요거는 뭐 대략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 기본 경비도 뭐 똑떨어지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대충 내가 얼마 들어간다 이런 것만 적으시면 되니까 대략 적으시고 입력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고서 입력 완료하시면 되고요. 자, 이 영상이 너무 좀 디테일하고 복잡했다 하시는 분들은 저번에 제가
올려놓은 부가세 영상 있습니다. 그거 가셔서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계속 보시던 분들도 그게 익숙하면 그게 보셔도 되는데, 그거보다 이 영상이 약간 더 디테일합니다. 뭐 어떻게 더 조회를 하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불공제 사항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전화 옵니다. 이게 불공제 사항인데 공제됐다, 추가적으로 더 부가세 납부해라, 이런 사항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했고요. 예, 여러모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든 것 뿐이고, 저번 영상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 과세자 신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는 저번 영상이 더 편하다 싶으면 저번 영상 보시면 되고요. 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영상 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저 영상 한번 보시고 그래도 되니까는 그렇게 신고 아무쪼록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